안녕하십니까.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이국종입니다. 매일같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환자, 혹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수많은 환자들이 제가 일하는 응급실 문을 급박하게 열고 들어옵니다. 그 참혹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외상 환자만큼이나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온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입니다. 관련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망 원인 2위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이 혈관이 막혀서 쓰러진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직시해야 할 매우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쓰러진 환자 중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가운 구급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다 해도 살아남은 이들의 절반은 심각한 뇌 손상과 후유증을 떠안게 됩니다.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도 없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으며 옷을 입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해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평소에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했습니다. 라고들 하십니다. 고지혈증과 같은 조용한 혈관 질환은 초기에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나지 않으며 관절염처럼 어디가 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기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곤 하며 의사가 수치를 보고 말해줘야 비로소 심각성을 인지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몸이 정말 아무런 증상도 보내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머리가 무겁거나 손끝과 발끝이 자주 저린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평소보다 숨이 차고 가끔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했거나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노화로 돌려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주변에서도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외상외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몸 곳곳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는 혈관이 보내는 다급하고도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 경고를 노화라는 안일한 단어로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단 4분만 끊겨도 심각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4분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 시간조차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응급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아침에 좀 이상했는데 낮까지 참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6시간 혹은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시작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3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미 뇌세포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도착하시면 현대의학 기술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수술은 언제나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막힌 뒤에 뚫는 것보다 애초에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었어도 식단과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구조적 원인들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지, 그 과학적이고 섬뜩한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파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살인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구조적 원인들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지, 그 과학적이고 섬뜩한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총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2바퀴나 감을 수 있는 경이롭고 거대한 거리입니다. 이 길고 복잡한 관을 따라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약 7,00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피를 전신으로 뿜어냅니다. 뇌로, 간으로, 콩팥으로, 그리고 손끝과 발끝에 미세혈관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뼈아픈 문제는 이 생명선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혈관도 낡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서서히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 물길이 좁아지듯 우리 혈관 안쪽에도 치명적인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의 임상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막는 핵심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부엌의 싱크대 하수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마다 기름기가 조금씩 흘러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물도 잘 빠집니다. 하지만 이 기름때가 한 달, 1년, 수십 년 지속적으로 쌓이면 결국 하수구는 좁아지고 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인체의 혈관도 이와 정확히 똑같은 기전으로 망가집니다. 과도하게 생성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혈관벽 안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면역세포가 이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다급히 달려오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면역세포들까지 기름때와 뒤엉키면서 혈관벽 안에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 이를 죽상경화반이라고 명명합니다. 혈관 안에 자리 잡은 일종의 기름혹입니다. 이 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가 지나갈 통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상센터와 응급실 현장에서 목격하는 진짜 무서운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인, 혈전입니다. 좁아진 혈관 위를 피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어느 순간 그 기름 덩어리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몸의 방어 기제는 이를 치명적인 출혈 상황으로 오인합니다. 피를 먹게 하기 위해 수많은 혈소판이 순식간에 몰려들고 그 자리에 거대한 피떡이 뭉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순식간에 틀어막는 혈전입니다. 서서히 좁아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혈전은 한순간에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며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유발합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분들에게도 혈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거나 오랜 시간 앉아있어 피의 흐름이 정체되면 그것만으로도 혈전이 생성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지 혈액 검사 수치 하나만 믿고 안심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혈관 경직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의 혈관은 유연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심장이 강하게 피를 밀어내도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며 그 충격을 온전히 흡수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연했던 고무호스 같은 혈관은 점차 딱딱한 플라스틱 관으로 변해갑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고 콜라겐 조직이 변성되면서 본래의 탄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딱딱한 혈관은 심장이 보내는 압력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거센 압력은 고스란히 낡은 혈관벽을 강타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들이 반복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바로 그 상처 난 틈을 타 다시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혈관이 굳어 혈압이 오르고 오른 혈압이 혈관을 더 손상시키며 그 상처에 또다시 기름때가 끼는 가혹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몸속에서는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원인들이 동시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는 사이 혈관은 아프다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소리 없이 막혀갑니다. 우리 몸의 생명선은 결코 고통을 먼저 호소하며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매일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에 이토록 혈관을 가혹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식탁 위의 독극물들,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들에 대해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파트에서 우리는 혈관을 막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매일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에 이토록 혈관을 가혹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응급실과 중증 외상센터에 실려 오시는 환자분들의 과거력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놀랍게도 그분들의 평소 식습관에서 소름돋는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파괴하는 이른바 식탁 위의 독극물들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섭취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의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찾아 드셔도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함께 섭취하시면 그 치료 효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응급실의 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네 가지 최악의 식습관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의 섭취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변형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기름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는 과자나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빵집의 파이 등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와 권고를 보면 일일 권장량이 2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넛 단 한 개만 드셔도 트랜스 지방이 3g에서 5g이나 들어있어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트랜스 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어 버립니다.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치명적이고 해로운 조합과도 같습니다. 둘째,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삼겹살, 버터, 크림 같은 음식에 포함된 기름을 상온에 두면 하얗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드신 뒤 프라이팬에 남은 하얀 기름 덩어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굳어버린 기름이 우리 몸속 혈관 안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와 지방은 인체의 천인 36.5도에서도 완전히 녹지 않고 끈적한 덩어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포와 지방이 막힘없이 흐르는 맑은 물이라면 포와 지방은 혈관 안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굳어가는 찌든 기름때와 같습니다. 셋째, 혈관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체는 이 짙어진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내로 수분을 강제로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액의 전체적인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혈관이라는 한정된 관 안에 피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낡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력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두꺼워지고 끝내 탄력을 잃고 굳어버립니다. 한국인이 매일 먹는 김치찌개, 라면, 된장국 같은 국물 요리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이상이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이 매일 혈관벽을 망치고 두껍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식사 시 국물을 남기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설탕.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액상과당입니다. 현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나 과일 주스, 커피 믹스 등에는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액체 형태의 당분을 마시면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급격히 솟구칩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혈관 안쪽 내벽에는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 1차적으로 혈관벽을 무참히 손상시키고 2차적으로 간에서는 다 쓰고 남은 잉겨 당분을 중성지방으로 변환시켜서 버립니다. 달콤한 음료 한 잔이 혈관 염증과 중성지방 증가라는 두 가지 치명타를 동시에 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은 평소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자부하십니다. 하지만 식후 습관적으로 드시는 믹스 커피 한 잔에는 설탕이 약 12g, 시판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액상과당이 25g 이상 들어있습니다. 하루 3잔만 마셔도 각설탕 15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독극물들이 매일 누적되면 혈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져 결국 찢어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식탁 위의 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손상되고 막혀가는 혈관을 수술대 위에 오르기 전에 살려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혈관의 염증을 씻어내고 피를 맑게 정화하는 과학적인 혈관 청소 식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전 파트에서 우리는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파괴하는 식탁 위의 독극물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좁아지고 손상된 혈관을 수술대 위에 오르기 전에 살려낼 의학적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는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일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이 당장 눈앞에 번진 급한 불을 끄는 소방차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인체 내부를 보호하는 굳건한 방화벽입니다. 응급실의 참사를 막기 위해 임상 데이터와 의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혈관 안쪽 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해 전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어주는 과학적인 식단 3가지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 꽁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EPA와 DHA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EPA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인 중성지방을 30에서 40%까지 대폭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뭉치는 것을 억제하여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 원인인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합니다. DHA 성분은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뇌 기능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관련 연구 데이터를 보면 DHA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 여기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조리법의 실수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절대 끓는 기름에 튀겨서는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는 순간 생명줄과도 같은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혈관을 틀어막는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약이 되어야 할 음식이 한순간에 독으로 돌변하는 셈입니다. 생선은 반드시 찜이나 조림, 구이 형태로 섭취하셔야만 그 효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양파입니다. 양파 내부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을 무참히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하며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높아진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혈전 생성률이 40에서 50%가량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양파를 조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껍질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퀘르세틴은 갈색 껍질, 바로 아래층에 가장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껍질만 얇게 벗겨내고 바로 안쪽 층은 반드시 함께 조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파를 칼로 자른 직후 곧바로 뜨거운 불에 가열하지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해 두십시오. 양파 세포가 잘릴 때 생성되는 알리신이라는 유효 성분은 공기 중에 충분히 노출되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달걀. 그 중에서도 정확히 달걀 흰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인다고 오해하여 섭취를 극도로 꺼리십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노른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우리 인체에 관해서 잉겨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과정에는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지면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혈중으로 방출되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관련 심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 흰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5에서 20% 감소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10%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달걀 흰자는 위장과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삶거나 찜의 형태로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3대 식재료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식단을 실천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철칙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핵심 생활 습관에 대해 엄중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살리는 과학적인 식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음식이 혈관에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재료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단을 실천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과 응급수칙을 엄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입니다. 관련 심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뛸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혈관 안쪽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히고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천연 확장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대량으로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결국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치명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전을 예방하는 훌륭한 처방입니다. 셋째,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경동맥이 위치한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갑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도 물리적으로 함께 눌리게 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했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을 10회씩만 반복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혈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철저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며 이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관벽에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손상된 혈관벽의 집중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이 스스로를 치유할 귀중한 시간을 영영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외상센터 의사로서 가장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의 응급 증상 6가지입니다. 1. 한쪽 얼굴이 처진다. 2.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3. 말이 어눌해진다. 4.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온다. 5. 한쪽 눈이 안 보인다. 6. 걸을 때 중심을 못 잡는다. 이 6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뇌졸중 발생 후 막힌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1분이 늦어질 때마다
뇌세포 190만 개가 사멸합니다. 응급실 현장에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아니란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시고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묵묵히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혈관은 반드시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생명을 지키는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를 굳게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부터 나와 내 가족의 혈관을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엄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로 고통받는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체 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이국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